딱 취업에 필요한 깊이까지만 범위를 다 채워서 공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깊이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뭐 필요하다고 하는 거 요즘 핫한 거는 다 해봤는데 실제로 깊이 있게 물어보면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게 현업 개발자들이 싫어하는 양산형 개발자의 느낌입니다. 넓이를 버리면 자연스럽게 깊이가 생깁니다. 이게 필수고 요즘은 이게 대세고 그런 거 들으면 아 꺼져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하고 그냥 자기 무기를 그냥 가르시면 되는 거죠. 이런 방향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면 여러분은 취업 게임에서 엄청나게 유리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지난 시간에 깊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이 왜 신입 개발자를 뽑냐? 낮은 가격에 성장주를 사는 거다. 그래서 성장성을 보는 게임이다. 그 성장성을 보는 방법이 그 사람한테서 얼마나 깊이 그리고 진정성 이런 게 느껴지는가? 라고 했습니다. 아니 누가 깊이 있는 개발자 안 되고 싶어? 나도 깊이 있게 하고 싶지. 근데 그냥 당장 배우는 것만 해도 나한테 너무 어렵고 회화할 것도 너무 많고 나는 그런 역량도 안 되고 그만한 시간도 없는 것 같아. 맞습니다. 깊이를 가지려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깊이를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범위를 좁히세요. 넓이를 버리면 자연스럽게 깊이가 생깁니다. 이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할 범위를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신입 개발자가 되는데 공부해야 할 과목이 10개다? 그러면 그 중에 5개를 버리면 여러분은 나머지 5개에 쏟을 수 있는 깊이는 2배가 됩니다. 2개로 줄이면 5배가 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0개 과목의 깊이가 1인 사람보다 한두 개 과목의 깊이가 5, 6, 7, 8, 9, 10인 사람이 훨씬 더 취업 성공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그런 사람이 깊이가 있는 개발자이고 그런 사람들이 현업에서 뽑을 사람 없다라고 불평하면서 찾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신입 개발자가 깊이가 없다라고 불평을 하냐면요. 개발을 공부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시험 범위를 다 채워서 공부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범위를 다 채워야 하기 때문에 남들이 이 정도까지 공부하면 된다, 여기선 이게 답이다 하는 데까지만 딱 공부해요. 그리고 다음 것도 해야 되니까 빨리 넘어가요. 결과적으로 면접관들이 보면 뭐 필요하다고 하는 거 요즘 핫한 거는 다 해봤는데 실제로 깊이 있게 물어보면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게 현업 개발자들이 싫어하는 양산형 개발자의 느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한정된 시간과 노력 안에서 2배, 3배 이런 깊이를 갖추려면 범위를 좁히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도 이걸 진짜 잘 못했는데요. 제가 개발을 시작했던 때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저 자신한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라. 물론 당연히 처음에는 넓게 해야겠죠. 아직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요. 근데 이제 대충 뭐가 있는지는 좀 알겠다. 근데 하다 보니까 새로 배운 이 부분이 뭔가 흥미롭네. 저쪽 과목은 진짜 재미없었는데 이 과목은 훨씬 더 재밌네.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주저앉으세요. 주저앉아서 그냥 딥탑 하세요. 남들이 하지 않는 곳까지 들어가세요. 에러가 나왔다? 그럼 그 에러를 잘근잘근 씹으세요. 그거 하다가 프로젝트 전체 팽개친다? 상관없습니다. 그거 하나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까지 해서 취업에 쓸모가 있을까? 취업하려면 CS가 더 중요하다는데 이거 더 하지 말고 CS 하러 가야 될까? 그런 머릿속의 소리들이 분명히 들려올 텐데요. 그걸 무시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게 곧 진정성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딱 취업에 필요한 깊이까지만 범위를 다 채워서 공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깊이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이 부트캠프나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깊이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부트캠프나 학원의 커리큘럼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제너럴하게 좋은 것들을 모아놓은 과정이잖아요. 그 교육 과정이 잘못됐다, 뭐 교육 퀄리티가 문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학생을 위해서 평균적인 기대치를 위한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선택하고 집중하려는 의지가 없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무기, 여러분의 뾰족함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개발 공부할 때 읽었던 성공하는 프로그래밍 공부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유명하신 박재성 님이 쓴 글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28살의 나이에 프로그래밍을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자바 웹 프로그래밍만 집중하자라는 목표를 세웠다. 자료구조, 알고리즘, 운영체제, 네트워크를 거의 학습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바 언어와 객체 지향 설계, 테스트, 리팩토링, 프레임워크에 집중했다. 나처럼 학습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현재 시점에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와 지식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결정한 후에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 묵묵히 걸어가라는 것이다. 똑같은 조언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공부해야 할 범위를 자꾸 늘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뭐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좋은 프로그래머 되려면 이게 필수고 요즘은 이게 대세고 그런 거 들으면 아 꺼져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하고 그냥 자기 무기를 그냥 가르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무기를 정할 때 그것도 남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기를 정하는 기준이 자기의 열정과 재미여야 돼요. 아니면은 오래 파고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이것도 아까 말했던 프로그래밍 공부법 책에서 나온 글인데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수록 재미있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한다. 프로그래밍을 즐겨본 경험이 있어야 평생 프로그래밍을 즐길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그게 길게 볼 때 더 빠른 길이다. 저도 이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재미라는 게 막 강렬하게 막 딱 꽂히는 느낌이 오고 이렇진 않거든요. 막 여러분들이 개발 공부를 하시면서 레이더를 예민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재미 대부분은 굉장히 미묘한 느낌이에요. 제 경우에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글쓰기랑 코딩이 되게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되게 미묘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객체를 잘 짜고 리팩토링을 잘하면 뭔가 깔끔한 글을 쓴 것 같은 쾌감이 있었어요. 근데 맥락에 따라서 이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되게 미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예민하게 느끼시려면은 좀 힘을 빼야 됩니다. 이건 숙제다. 이건 중요하니까 반드시 이해해야 돼. 이런 마인드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개발을 약간 맛보고 즐긴다. 이런 느낌으로 재미없으면은 적당히 하고 빠지고, 뭐 재밌으면은 좀 더 해보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파고 들어갈 주제를 좀 찾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파고 들어가는 방법 중에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 실험입니다. 여러분이 집중할 분야를 선택을 했다면은 똑같은 프로그래밍을 A안, B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차이를 비교를 해보세요. 생각보다 그렇게 하는 사람 진짜 없거든요. 이거는 진짜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그냥 따라하면은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일부러 바꿔서 실험을 해보는 거니까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깊이를 보여주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타입스크립트에 관심이 많아요. 정적 타입으로 코딩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저라면은 간단한 앱을 하나 만든 다음에 타입스크립트로 하나 짜보고 자바스크립트로 하나 짜보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뭐가 다른지 느껴보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아, 여기 타입스크립트로 짜도 그 장점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자바스크립트랑 별 차이 없구나. 뭐 이런 결론이 나와가지고 또 이번에는 제3의 방식으로 다시 짜본 다음에 비교를 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탐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스토리를 이력서에다 쓰면은 읽는 사람한테 느낌이 빡 오지 않겠습니까? 이력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깊이로 자신을 차별화하려면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깊이 있게 판 거하고 그거를 남들한테 설명하는 거는 또 다른 일이거든요. 기록을 많이 남겨놓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다듬는 노력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탐구한 것, 삽질한 것들을 하나의 점이라고 보면은 그 점들을 잘 이어서 이게 하나의 화살표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본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이런 방향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면 여러분은 취업 게임에서 엄청나게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UI 그리고 레이아웃 잡고 이미지 캐싱하고 이런 걸 되게 재밌어 했어요. 근데 그걸 열심히 파다 보니까 뭐 운영체제라던가 아키텍처라던가 이런 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의 장점이 부각되는 쪽으로 이 스토리를 짜는 거죠. 개발자들이 컴퓨터에는 관심이 많은데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관심이 잘 없다. 근데 나는 오히려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런 게 반드시 있어야지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막 웹 접근성도 탐구해봤고 이런 레이아웃도 써봤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철학을 푸는 거죠. 뭐 이거를 UX 엔지니어 뭐 이렇게 정의해서 자기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떤 기술만이 엣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코드 리뷰를 하는 데 있어서 진심이다? 이런 것도 저는 되게 매력적인 스토리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코드 리뷰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코드 리뷰의 퀄리티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시도도 해보고 뭐 실패도 해봤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 코드 리뷰의 문제는 뭐 이런 거였더라 라고 얘기를 풀게 되면은 기술은 아닐 수 있지만 코드 리뷰는 현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또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해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인 스토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진짜 딱 하나로 좁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정말 필수인 녀석들이 있죠.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은 저런 필수는 챙길 거예요. 근데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야지 어떤 그 지금의 경향성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강한 톤으로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좁힐수록 사실 어떤 회사에서는 맞고 어떤 회사에서는 안 맞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백엔드 개발자인데 뭐 테스트나 배포 자동화 이런 거에 집중을 했고 이런 엣지를 가진 사람이다. 근데 어떤 회사는 그런 역량이 당장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혹은 이미 회사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좀 무서울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었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취업은 한 번만 치면 이기는 게임이다. 이게 최대한 많은 회사에 붙어야지 이기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내가 만족하는 회사 하나만 붙으면 되는 게임이잖아요. 제 무기를 높게 평가하는 회사에서는 뽑힐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저는 좁히는 게 이기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단기적으로 취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커리어에 있어서도 이 관점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남들과 똑같이 필요한 조건을 맞추는 데 집중한 사람은 자기만의 희소성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또 내 엣지가 뭘까라는 고민을 결국 하게 돼요. 오늘의 결론, 탐색하다가 재밌는 게 보이면 주저앉자. 깊이를 만들려면 주도적으로 범위를 좁히고 집중하자. 다 잘하려고 하지 말자. 본인의 무기를 스토리로 만들자.
그러면 흔히 말하는 양산형 개발자라는 소리는 안 들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얘기에 영향을 많이 준 두 가지 책이 있는데요. 영상 하단에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